10년째 산속을 떠도는 사람이 있다? 텐트를 치고 근 10년을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무섭고 덥나요. 사람인지 귀신인지 귀신이 나오는 것 같이 불이요 막 번덕번덕하고 다녀요.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심한 시각. 불빛과 함께 나타난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산을 찾았습니다. 여기 통제구역이라고 써 있네요. 어둠이 눈에 익자 마주한 것은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 여기도 있어요. CCTV 있어요. 그 옆에는 감시 카메라 표지판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깊은 산중. 출입 통제 시설물들이 오히려 의아할 따름인데요. 뼈 같은 게 있는데요? 동물의 뼈라니. 산속으로 향할수록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여기는 묘지 같은데요? 덩그러니 자리한 무덤에 시선을 빼앗기려던 찰나 여기 불빛이 보여요. 오랜 시간 야산을 떠돌던 소문 속의 불빛을 발견한 제작진. 대체 이 불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 이때 암흑 속에서 일렁이기 시작하는 불빛.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건 사람이 분명합니다. 겨우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불빛에 의지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자. 행여 놓치기라도 할까 서둘러 그를 불러봅니다. MBN 특별사관에서 나왔는데요. 빨리 가요. 이 야채만 밤중에 무슨 특종이야. 가요 빨리. 제가 하고 싶으면 밝을 때 와야지. 이 밤중에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작스러운 방문이 달갑지 않은 듯한 남자. 텐트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야 마는데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가 빨리. 끝끝내 대화를 거부하는 남자. 그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10년째 산속을 떠도는 남자의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다음 날 간밤의 실내를 만회하고자 날이 밝길 기다려 다시 산을 찾은 제작진. 귀를 울리는 둔탁한 소리를 따라가자 한 남자가 포착됐습니다. 어젯밤 만났던 그 남자가 맞는 것 같은데 어제 그분 같아요. 남자는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어제 찾아왔던 MBN 특별대상인데요. 어제 밤늦게 오셨던 그분들이구나. 네. 무슨 일로 또 여기까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중 낙원을 만드는 게 제 소임인데. 산중 낙원이요? 산중낙원이라뇨. 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 남자는 묘한 한마디를 남긴 채 주변 정리에 집중하는데요. 근데 여기 막 앞에 막 이상한 간판이랑 흉측한 것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럼 왜 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소유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뭘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영역 표시를 좀 해놓기 그래요. 간밤의 행동 역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왜 이곳에서 밤을 지새운 걸까요? 선생님 여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뭐 꼭 여기서 다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어제 오늘 좀 머무는 장소요. 여기서 가끔 주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뭐 여기 재산이니까 이곳저곳 제가 자고 싶은 데서 잡니다. 산을 제집 삼아 생활하고 있다는 남자. 말과는 달리 산을 떠나 차까지 타고 길을 나서기도 하는데요.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남자의 행보,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푸른 바다를 찾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뭔가를 꺼내놓는데요.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이 밭을 내리고 이제 장소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낚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보트까지 띄우는 걸 보니 바다 낚시 한번 제대로 보여줄 모양인데요. 아하, 근데 뭐가 정작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하는 낚시는 미끼가 필요 없는 낚시예요. 미끼가 필요 없다고요? 예,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궁금증만 안겨준 채 유유히 멀어지는 남자. 갑작스런 출항에 그저 남자의 낚시를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다에서 미끼 없이 하는 낚시라 제작진이 낚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다시 부두로 돌아오는 남자. 보트에 뭔가 실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고기를 잡은 걸까?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아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잡았습니다. 어디요? 여기 많네요. 고기 잡으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저희 산에 뭐 좀 쓸 걸 한번 구해볼까 싶어서 이제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바닷속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신기한 거 주워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40년, 50년 전에 만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걸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 이런 걸 일부러 만들지도 안 하고 만들 필요도 없거든. 다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 쓰는데 요즘 스티로폼이 얼마나 환경공해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다 이걸로 했었어요. 그날 오후 수학의 기쁨을 안고 산으로 돌아온 남자. 지치지도 않는지 또 산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얽히고 설킨 나뭇가지 아래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방부목을 찾아낸 남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리저리 꼼꼼히 살피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따로 챙겨둡니다. 이 돈 주고 살려면 몇만 원씩 줘야 돼요. 아니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버리는지 몰라. 남자는 버려진 방부목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잠시 후 남자가 도착한 곳은 산속의 넓은 공터. 겹겹이 쌓여있는 방부목을 비롯해 용도를 알 수 없는 호스, 낡은 텐트는 물론 출처불명의 각종 폐자재가 한가득인데요. 여기 있는 거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는 이제 제가 폐품이라고 버려진 것들 중에 주워 온 것을 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따로 모아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모아놨다가 좀 필요한 게 이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찾아서 다시 정리해서 쓰고 있어요. 폐자재를 재활용해 산중 낙원을 짓고 있다는 남자. 버려졌던 방부목들은 남자의 손을 거쳐 훌륭한 뼈대가 됐는데요. 아직은 짐작하기 어려운 구조물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여기는 또 뭐 만드시는 거예요? 2층 오두막이거든요. 왜 우리 미국 영화들 미국 애들 그 책 보면 뭐 톰 소유의 몸이나 이런 거 보면 애들 그 나무집 같은 거 짓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영화 속의 근사한 오두막을 떠올리며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남자. 그런데 왜 하필 버려진 자재들을 사용하는 건지요? 근데 여기 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 방부목 같은 경우는 그 잘 안 썩는데 사람들 그냥 버리더라고.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꼭 사람들이 새 자재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는 어떤 그 버려진 자재를 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유리 부표 아닌가요? 근데 그거 뭐 하시려고요? 요거 여기 이쪽 오두막에 그 인테리어를 하면 멋질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조명이 있으면 이 조명도 굉장히 멋있게 좀 반사될 것 같으네요. 자고로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라 했던가요? 부표까지 달아주고 나니 제법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하, 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하던 부표가 조명이 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잠시 후 남자가 또 다른 공간으로 제작진을 안내합니다.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안에 이제 조그만 그 숙소 잠잘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있을 것 다 있습니다. 뭐 벽에도 있고 침대도 있고. 워낙 이제 캠핑이나 야외 생활 같은 걸 좋아해서
어떤 그 등산을 가서 이제 비박도 하고 하는데 뭐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쉬는 공간이에요. 산중 낙원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친숙한 느낌의 공간들인데요. 미완의 산중 낙원 안내는 계속됩니다. 아직도 소개하지 못한 공간이 또 남아있다네요. 산중턱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공간. 여기는 이제 제가 이름을 두평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두평집이요? 예, 여기 이제 3m 공간이라서 제 산 중에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그 서쪽 북쪽으로 바람을 다 맞고 사이즈가 좀 작은 집이지만은 제가 이제 좀 가장 아끼는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 남자가 가장 애정하는 공간이라는 두평집. 크긴 작아도 탁 트인 조망과 채광만큼은 일품입니다. 약 2,600평 규모의 산에 각기 다른 용도로 지어진 7개의 시설물로 이루어져 있는 산중 낙원. 남자는 왜 온 산을 크고 작은 시설물로 채운 걸까요? 골똘히 생각에 잠긴 남자. 아, 이건 설계도면 같은데요. 설마 남자의 집 짓기가 끝나지 않은 걸까요? 네, 근데 이 집을 이렇게까지 많이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 아직까지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어떤 전체 공간이 어떤 그 나만의 산중 낙원을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이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필요한 게 이제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어떤 그런 장소나 용도를 계속 좀 한번 찾아볼 생각이에요. 어둠에 잠긴 산중 낙원. 여전히 손에서 설계도를 놓지 못하는 남자. 완벽한 산중 낙원을 꾸리기 위한 노력은 밤이 늦도록 계속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두평 집을 나서는 남자. 투박한 고무통이 눈에 띄는데요. 오, 이게 뭐예요? 아, 예, 우물입니다. 우물이요? 예. 깊은 산 속의 우물이라뇨. 있을 건 다 있다는 남자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여기 직접 파신 거예요? 요 한 지하 3m 깊이 되고요.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요, 지하수로. 아, 물이 계속 그러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안 거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해요. 이건 뭐예요? 항아리 뚜껑 아니에요? 예, 세숫대 겸 용도를 쓰고 있죠. 하하, 항아리 뚜껑의 재발견이군요. 아무렴 세숫대에 물만 잘 담으면 그만이죠. 보기엔 좀 우스워도 실용성만큼은 만점입니다. 봄이 더디게 찾아오는 산중. 춥지도 않은지 쌀쌀한 날씨에도 개의치 않고 우통을 벗어던진 남자. 뭘 하려는 걸까요? 호호, 난데없이 수건 채찍질이 시작되네요. 지금 등은 왜 이렇게 수건으로 또 때리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마사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조금 그 때려주면 막혀있던 혈이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수건으로 피부에 마찰을 일으켜 혈액순환을 돕는 남자만의 건강 비법이랍니다. 짧지만 강력했던 세안 시간이 끝나고 남자의 발걸음이 또 산 위쪽을 향합니다. 빼곡한 나무를 지나 정자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잠시 후 또 한 번의 노출을 감행하는 남자.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햇살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 앉아 명상을 즐기려는 모양이군요. 따사로운 햇살과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남자. 하하, 여느 때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할 수 없는 거 항상 이제 이 화학 섬유로 된 옷을 걸치고 어떤 그 둘러싸여 있는데 이 자연과 피부가 직접 접할 기회가 없어서 어떤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햇볕도 받고 예, 바람도 직접 쐬고 실제 이제 풍욕 같은 경우는 옷을 다 벗고 이제 어떤 이 산 자체가 저의 공간이니까 뭐 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뭐 촬영상
지금 뭐 옷은 조금 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중 생활의 묘미일 테지요. 자연과의 소통을 끝낸 남자가 또 분주히 움직입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뭘 하는 건가 했더니 아니 이건 쑥 아닌가요? 바람은 차지만 땅속에는 봄이 찾아왔나 봅니다. 쑥 갖고 해 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쑥전 그다음에 쑥국은 뭐 기본 좀 해야 되고. 메뉴를 슬슬 올린 걸 보니 요리 실력이 기대가 됩니다. 투박한 손길로 금세 만들어낸 반죽을 프라이팬에 붓고 노릇노릇하게 부쳐내는 남자. 하하, 기술도 대단한데요.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 요리도 준비합니다. 된장을 푼 물에 해물과 쑥을 한데 넣고 맛이 우러날 때까지 푹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산중 낙원에 잘 어울리는 된장 쑥국과 쑥전이 완성됐습니다. 요리를 함께 즐겨줄 리가 없어서일까요? 식사를 하는 남자의 모습이 어쩐지 조금은 쓸쓸해 보입니다. 선생님, 가족은 안 계세요? 아니 가족이 당연히 있죠. 전 누구보다 대가족인데 지금 제 집에만 전부 9명이 살고 있고요. 9명이요? 그러면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예, 제가 결혼을 일찍 하기도 했고 또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사정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가족 얘기가 조심스러운 듯 말을 아끼는 남자. 그에겐 어떤 사정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날 오후 남자에게 할 일이 생겼나 봅니다. 지문보다 긴 로프를 들고 이리저리 분주한 모습인데요. 저기 주소 로프로 뭘 좀 하려고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 지금 좀 이따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미리 계산된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머릿속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남자.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작업을 해나가는데요. 무엇을 만들길래 이렇게 열심인 걸까요? 이렇게 우리 가족용 배드민턴 구장이 완성됐습니다. 이곳에서도 재활용 재료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농촌 바닥이나 길거리에 버려진 어떤 이런 나이론 그 자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석유화학 제품들이. 그 환경오염도 방지하면서 저희들 뭐 배드민턴 구장도 이렇게 만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뛰어다닌 남자. 햇살 좋은 오후 향긋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를 가져볼 참입니다. 선생님 이미 지상낙원에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있는 대로 그냥 자연에 안기는 거죠. 지저귀는 새소리에 적당한 햇살과 바람. 지상 낙원 멀리서 찾을 필요 있을까요? 어느새 어둠이 찾아온 산중. 남자가 암흑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악용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걸 보니 꽤나 먼 거리를 이동할 모양인데요. 산을 벗어나 동네로 접어드는 남자. 야심한 시각. 남자는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웬 주택 앞에 멈춰선 남자. 여긴 또 어디예요? 아 이게 저기 집입니다. 아, 여기도 집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 그 산중 낙원이고 여긴 또 제가 거주하는 집이고 그렇죠. 여보 좋았어요. 아유 며칠 만에 보는 겁니까? 얼굴 좀 보고 삽시다. 아니 그런데 열심히 했잖아. 아유. 저희 처입니다. 그리고 촬영하러. 어이, 죄송합니다. 늦은 밤에. 안녕하세요. 아니 애들은 어디 갔나 다 조용하네. 예, 애들 조금 잠깐 어디 갔어요? 액자가 꽉 차는 다복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일 막내가 몇 살이에요? 7살입니다. 7살이요? 예.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갑 지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늦둥이 보신 거예요? 아니 너뚱이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 집안일 역시 밤이 늦도록 끝나질 않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어머니도 당황하게 된다는 난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애들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 옷이 누가 누구 건지 좀. 아, 옷 헷갈리세요? 누가 누구 건지 저도 헷갈려요. 멋쩍은 웃음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드디어 제주인을 찾아가는 세탁물. 그런데 옷장마다 붙어있는 아이들의 이름표에서 특별한 점이 눈에 띕니다. 조심스레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근데 아이들 성이 조금 좀 다르네요. 네, 제가 배가 아파서 난 아이들이 아니고 가슴으로 난 아이들이라서 다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조금 그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이제 돌보기 조금 힘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위탁해서 실제 한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위탁 3형제를 한꺼번에 이제 집에서 같이 돌보던 걸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공동생활 과정이라고 그룹 홈이라는 명칭으로 애들을 7명 지금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연을 통해 조금은 특별한 가족 관계를 이루게 된 이들. 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편에게 서운한 점은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 도시화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산에 가면은 조금 힐링 된다는 거나 좀 머리가 맑아진다든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자기가 뭐 안 해도 되지만 또 아이들 위해서 뭐 또 노동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탁 보호 중인 남자. 아이들의 표정에 미소를 되찾아주고자 산중 낙원을 짓기 시작했다는데요. 아이들이 언제든 이곳을 찾아줬으면 하는 것이 남자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뭔가 좀 자연 친화적이고, 그 맨날 학교 가고 뭐 하는 어떤 그런 거 있다가 또 맑은 공기도 한번 쐬고, 이게 우리 가족의 공간이다. 혼자만의 힘으로 혼신을 다해 산중 낙원을 꾸려온 남자의 속마음에는 아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산중 낙원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남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인데요. 여기도 방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여기 이제 저희들 토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을 파서 이렇게 이제 깊이를 했죠. 최근 남자가 가장 공들여 작업 중이라는 공간. 이곳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까요? 이 굴을 파서 이제 아내를 위한 어떤 그 찜질방, 사우나 용도로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굴을 팠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이제 가열을 해주면 이 물이 뜨거워지면 이제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기가 이 실리콘 파이프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 우리 집의 온돌 보일러하고 똑같이 실리콘 파이프가 지금 돌도록 그렇게 이제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실리콘 파이프를 돌면서 이 물이 냉각이 되면 이 다시 전기가 물이 되지 않습니까? 물은 다시 이제 순환해서 돌아오고 다시 전기로 빠져나가고. 이런 남자의 마음을 아내가 알아주어야 할 텐데요. 그날 오후 아내가 산중 낙원을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소 유리공 신기하죠? 생각보다 멋지네. 그러게. 나 이게 되면 다행히 새로 만든 오두막집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아침 내내 작업하던 공간으로 아내를 이끄는 남자. 들어가 보세요. 찜질방 문이 열리고
예. 현관도. 지금 아내는 어떤 마음일까요? 오, 좋네. 여보 고마워요. 아직까지 불이 다 안 들어와서 그렇게 덥지 않을 것 같지. 세심하게 온도까지 체크하는 남자. 그런 남자의 마음이 더해져서일까요? 그간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합니다. 하트에 마음을 담아보는 아내. 나도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투명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행복한 남자. 더워라. 열기가 막 이러면서. 아이고 수고했어요. 어떠세요? 너무 좋죠. 뭐 진짜 이래 일하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고 몸을 확 풀고 오면 깨고나죠. 더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미안해요. 아이고, 다음에 조금 더 손 더 볼 거야.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남편밖에 없어요. 땡큐. 남편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 역시 아내뿐입니다. 오늘 오보니까 뭐가 많이 달라졌네요. 저 2층에 뭐 아이들 노는 공간도 생겼고 찜질방도 새롭게 조성해놨고 안 도와준다고 터들터들한데 저 위에 가보니까 배드민턴장도 완전히 새롭게 막 아이들은 몫을 좋아하겠는데요. 앞으로도 몇 차례나 더 지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보거나 제 자신을 봐도 저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뭐 그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 하나가 이건 내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집 아이 수대로 지어주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산중 낙원을 만들 때까지 특정 세상도 응원하겠습니다.